졸업 시즌이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신학대학교들이 학위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온라인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작은 교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연합 선교회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은 기독 대안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지 잠시 후 CTS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 선교회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선교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졸업 시즌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족과 친구가 모인 졸업식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대학교들도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졸업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졸업을 축하해주는 이들로 붐벼야 할 졸업식장 앞. 코로나19로 인적이 드뭅니다. 팬데믹 이전이라면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로 북적여야 할 학위 수여식. 필수 인원과 졸업자 대표만이 거리를 둬가며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졸업식 풍경.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020학년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식과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졸업의 기쁨을 나누진 못하지만 졸업생들은 학업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독 인재로서 내디딜 첫 발을 기대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4년 학기를 마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계획이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육자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졸업생들을 위해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권세와의 만남과 그 연속성 속에서 단지 한순간의 만남으로 끝나는 권세가 아니라 삶의 일생을 거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하고 어둠 속을 거쳐갈 때에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그 현존 속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다른 신학대와 신대원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학위 수여식을 택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감신대 학위 수여식과 같은 날 온라인 중심의 졸업 감사 예배와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도 오는 18일 학위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로 말할 수 없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SNS 채팅방입니다. 목회자 가정의 건강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단체방의 인원은 모두 작은 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시기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모인 겁니다. 이 터널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은 빛이 나올 텐데 하고 그 터널을 통과해서 가고 싶은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손잡고 한번 기도하고 격려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셔서 작은 교회 연합선교회의 활동 목적은 뚜렷합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다시금 예배를 세우고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회는 먼저 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교인들의 이탈, 월세 문제 등 서로의 사정을 듣고 기도 가운데 위로를 전합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활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운영 방법까지 세미나와 강의 등을 진행하며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선교단체와의 연결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도 구상 중입니다. 심리상담, 재정지원 등 각 상황에 맞는 선교단체들을 연결시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교단을 넘어 100개 교회 이상이 참가한 상황. 한 목회자는 선교회에 참여하며 작은 소망을 얻어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연합하면서 모르는 것을 또 서로가 알게 되고 또 방송을 함께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이 연합 모습들이 가장 큰 힘이 됐고요. 저희 교회에서 방송에 대한 그 작은 세미나를 열어서 저 역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댓글 격려해 주시는 이 부분들 서로가 전화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작지만 하나로 뭉쳐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디는 선교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한 명의 목회자라도 낙오되거나 굶거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보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응원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교육계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이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에게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2021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며 그 전문성은 어떻게 성장할까? 최근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276명을 대상으로 교사 전문성의 성장 방식에 대한 연구가 설문조사와 면담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에게 중요한 전문성은 소명의식과 정체성이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장과 배움의 열정은 소명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 교사들은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면담을 통해서 뒷받침됐습니다. 면담 참여 교사들이 전문성의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소통과 관계 능력이었습니다. 소통의 대상은 학생, 동료 교사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해당됐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과 등 여러 수업 역시 학교 공동체 내에서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 전문성은 일반적인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통과 관계의 전문성, 소명과 정체성까지 포괄한 복합적 의미였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그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대부분 관계를 먼저 얘기했어요. 학생과의 관계, 교사들끼리의 관계, 소통, 또 본인이 속한 학교일 수도 있고 대안학교들의 그 연합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 두드러졌고요.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사 70% 이상은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단체나 기관의 교사 교육을 받았고 외부 교사 연구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이 있지만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자신의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마다 필요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자원이나 네트워크 제공 방안이 요청됐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속한 선생님들도 추구하는 그 방향이 굉장히 여러 방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영역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다. 기독 대안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독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닌데요. 페루에서는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암환우와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혈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페루 리마에 있는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가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헌혈로 1,500명분의 혈액을 마련해 암환우 5,000명과 백혈병으로 투병하거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입니다. Due to COVID, volunteer donations have decreased since the donors have been staying at home. And that's why we came here, knowing that this church is a caring institution that always works with us to benefit our children. 기부로 마련한 혈액은 국립 어린이 건강센터를 포함해 병원 8곳으로 보내집니다. I felt it was needed for the people, and especially for the children, who were in the hospital, and I wanted to do my part. 이번 헌혈 운동에는 페루 전국에 있는 36곳의 기독교 선교 연맹지부가 동참했는데 이 가운데 14곳은 리마에서 나머지 22곳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peaking of blood is like talking about the blood of Christ. If the Lord Jesus Christ offered up his blood to give salvation to us sinners, the blood that we give to help so many children, and not just children but whoever needs it, is a demonstration of love, just as God showed us his love through his son Jesus. 페루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도 이번 혈액 기부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돕기 위한 교회 헌혈 캠페인이 페루 사회에 자그마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선교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총회 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GMS는 총회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이 파송교회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GMS 이성화 이사장은 선교사들의 과반수가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후원으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총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샘 복지재단이 사순절 기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샘 복지재단은 매년 사순절 기간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금통 모금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 캠페인에서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 사역했던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또 북한 지역의 선교 사역을 담은 기도 책자를 통해 선교 초기 북한에 세워진 교회와 병원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할 계획입니다. 샘 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베프티스트홀을 개관합니다. 베프티스트홀은 침례신학연구소가 만든 상설 전시관으로 침례신학교 발자취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계침례교회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전시할 예정입니다. 침신대는 전시관을 개교회와 지방회가 방문해 짧은 시간에 침례교단의 역사와 정신을 한눈에 살펴보고 교단이 걸어온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침신대 김선배 총장은 베프티스트홀은 침례교 정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침례교인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배 중 감염은 없었다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습니다. 청원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기독교계가 주장해온 내용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조명이 국민의 인식을 왜곡했다며 교회가 감염 확산을 잘 방어했음에도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은 피해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안전 문자를 전송해야 한다면서 언론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SNS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인 브리핑 데이를 진행합니다.
브리핑데이는 20, 30대의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기독교 스타트업을 선정해 자금과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는 기획 제안서를 제출한 팀 가운데 3팀을 우선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브리핑데이를 통해 최종 선정한 한 팀에는 사업 규모에 따른 자금과 인프라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 은희승 대표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정확한 정체성과 지속성, 확장성 등 핵심 역량을 가진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든 지원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와 아동 청소년 불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퀸스 유니버시티 벨파스트 브로나 번 교수가 코로나19와 아동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발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미래생태연구실 서정아 선임연구위원과 국제 월드비전 분쟁 취약국 애슐리 러벳 정책 선임 고문이 코로나19와 국내 위기 청소년, 코로나19와 해외 취약아동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아동과 현장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시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3월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영국 기독교계가 영국으로 이주해온 홍콩 주민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사라 멀럴리 런던 주교의 도움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는 영어와 광둥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가 웹사이트에 참여해 홍콩 이주민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유대인 지도자 협의회 데니얼 코스키 부회장은 웹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영국으로 건너온 홍콩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환상적인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10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을 진행합니다. 말씀 깃발전은 부활절을 맞아 모든 기독교인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말씀 문화 캠페인입니다. 말씀 깃발전은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하며 청년제의 문화선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말씀 깃발과 메시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임동규 대표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말씀 깃발을 달아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아픔을 깊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0일과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명절 이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긴장이 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